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대망의 지구과학 마지막 시간, 우주의 운명 배워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았는데 오늘이 드디어 그 1년 중에 선생님과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재밌게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자, 우주의 운명.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개만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암흑에너지 있죠.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는 잠시 잊어주세요. 잠시. 자, 암흑에너지를 잠시 잊는다면, 자,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느려져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감속 팽창을 당연스럽게 해야 된다. 왜? 여러분이 마치 뛰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 끌면 여러분이 뛰어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지금 빅뱅이 일단 터져가지고 우주가 관성에 의해서 커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지는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베이스입니다. 일단은요. 암흑에너지 영향 무시하면.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주에 막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밀도가 너무 많은 경우.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밀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잡아 끄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에는 팽창을 멈추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다시 얘네가 어떻게 된다? 다시 작아져요. 다시 작아져. 다시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의 점으로까지 돌아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중력이 너무 세면 그잖아요. 지금은 뭐 그 빅뱅에 의한 관성 때문에 커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우주를 뭐라고 하냐면 닫힌 우주라고 해요. 닫힌 우주. 됐죠? 닫힌 우주라고 한다는 거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주에 뭐 별이랑 은하 뭐 이런 물질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기본적으로 점점 느려지긴 할 거예요. 느려지는데 영원히 팽창을 하게 됩니다. 아니,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 어떻게 영원히 팽창합니까, 선생님? 결국에는 느려지다가 팽창이 0 돼갖고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그 수학적으로 따지면 극한 아시죠? 극한. 그러니까 완전히 0이 되지 않는 거죠.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긴 하지만 뭐 0.00000000001 막 이렇게 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우주가 영원히 팽창을 할 수 있어요. 느려지더라도. 자, 그래서 요런 우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린 우주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밀도가 낮은 경우, 자,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가 큰 경우는 우주가 팽창을 하다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해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우주. 자, 그걸 뭐라고 한다? 닫힌 우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가 낮은 경우는 팽창 속도가 점점 똑같이 느려지긴 하지만 영원히 팽창하는 무슨 우주가 될 수 있다? 열린 우주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다 다시 한 점으로 딱 돌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닫힌 우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점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뭐 대수축, 대함몰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팽창을 멈추게 될지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요 y축이 우주의 크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주에 지금 얼만큼 물질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밀도가 높아서 빽빽하다면 그 중력에 의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지금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팽창을 멈추고 다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닫힌 우주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주의 밀도가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건 맞지만 영원히 팽창하게 되는 열린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우주가 닫힌 우주가 될지 우주가 열린 우주가 될지 이게 그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그 경계선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한 밀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밀도보다 조금이라도 우주 밀도가 높으면은 닫힌 우주가 되고 조금이라도 밀도가 낮으면은 열린 우주가 되는 그 경계가 되는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의 경계가 되는 어떤 그 밀도 값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계 밀도라고 합니다. 임계 밀도. 자, 임계라는 게 영어로 크리티컬인데 어떤 그 딱 한계치 뭐 요런 딱 뜻이거든요. 여러분 왜 게임에서 뭐 크리티컬 터졌다, 크리 터졌다 뭐 요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한국말로 임계예요. 그래서 어떤 딱 그 기준이 되는 밀도. 우주가 팽창을 하다가 팽창을 멈추지 않는 딱 그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요, 이제 닫힌 우주가 되는 거고요.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작으면 열린 우주가 된다는 거죠. 딱 그 기준이 되는 밀도가 임계 밀도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탄 우주라고 부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주의 밀도. 자, 요게 기준이죠. 자, 요게 기준이고 요게 기준이죠. 임계 밀도가 기준인데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 그럼 지금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수축을 하는 닫힌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 그러니까 밀도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영원히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같을 때는 우리가 평탄 우주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지지난 시간에 그 배웠었죠. 빅뱅 우주론의 한계할 때 그 평탄성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인지 여러분이 알겠죠. 이게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똑같을 확률 자체가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거.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감속 팽창을 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뛰어가는데 뒤에서 잡아 끌면 달려간 속도 느려지는 거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닫힌 우주고 열린 우주고 평탄 우주고 나발이고, 그죠?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닫힌 우주는 중력이 너무 세니까 수축을 나중에 해서 하나의 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열린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하는 거죠.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평탄 우주도 영원히 팽창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책에 보면 가끔 가다가 평탄 우주는 팽창을 쫙쫙쫙 하다가 어느 순간 팽창을 멈춘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탄 우주랑 열린 우주 둘 다 영원히 팽창한다는 거.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이제 임계 밀도보다 작냐 크냐 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요거 꼭 알아두세요. 암흑 에너지 영향 무시했을 경우입니다. 무시했을 때, 자,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닫힌 우주는 결국엔 수축하고, 열린 우주와 평탄 우주는 영원히 팽창한다는 거. 그리고 공통점은 뭡니까? 감속 팽창한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자, 작거나 같으면 영원히 팽창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살짝 골 때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에 따르면 우주의 공간이 휘어지는 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이거 그냥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주면, 수능볼 친구들만 알아두세요. 그 공간이 휘어진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4차원 이상을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은 그 공간이 휘어진 거를 마치 2차원 평면이 휘어진 거에 비유를 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서 여러분이 요거는 사실 수학적, 물리학적으로밖에 수식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라서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안장처럼 생긴 요렇게 휘어진 모양을 우리가 열린 우주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우주의 공률이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닫힌 우주, 이렇게 동그랗게 그 축구공 모양으로 생긴 거는 우리가 닫힌 우주라고 하고요. 이거는 우주의 공률이 플러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아니고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뭐 답이 없어요. 수능 볼 친구들은. 그리고 평탄 우주는 이제 공률이 0이고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그냥 평면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모양을 보고 어떤 우주인지 알아야 되고, 곡률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0인지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부메랑이라는 관측기기로 우주 배경 복사의 그 온도의 요동,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온도의 무늬를 보고서 우리가 저기 평탄 우주라는 걸 알아냈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정확한 원리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너무 심화적인 거라. 아무튼 우리는 현재 우주가 우주 배경 복사의 무늬를 보고서 평탄 우주라는 걸 그냥 알아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 당시에 그 과학자들이 멘붕이었던 게, 아니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임계 밀도의 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평탄 우주일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생겼고요. 나중에 과학기술 발달해서 암흑 물질을 감안하더라도, 자 보세요, 물질 밀도가 지금 임계 밀도의 32%밖에 안 돼요. 암흑 물질, 보통 물질 합해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물질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열린 우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보면 평탄 우주로 관측이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그 중력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가속 팽창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게 뭐 때문이다?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지금 여기 32%, 그러니까 임계 밀도의 32%는 지금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평탄 우주로 관측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68%의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결국 요런 얘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현재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같은 거.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탄 우주로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평탄 우주, 평탄 우주. 자 근데 우주의 밀조 물대가 임계 밀도 30%가 안 되는데 평탄 우주, 그리고 왜 점점 느려지지 않고 점점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는가?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 암흑 에너지.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고 했죠. 요거 꼭 이거는 비율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우주의 밀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물질 밀도가 지금 한 32%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밀도가 한 68%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암흑 에너지 때문에 평탄 우주인데도 불구하고, 자 평탄 우주도 어쨌든 팽창 속도 점점 느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속 팽창하고 있는 거다?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수능볼 친구들은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우주의 밀도라는 게 그 일반적으로 그 물질의 밀도, 그 다음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30%, 한 70%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물질 밀도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보통 물질이랑 그 다음에 저기 암흑 물질 밀도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 변수라고 해서, 이거는 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심화적으로 알려줄게요. 수능 볼 친구들은 요거를 알아두세요. 자, 그 밀도 변수라는 게 뭐냐면요,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을 밀도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메가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자, 다시 한국말로 써볼게요. 우주의 밀도를요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을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요렇게 생긴 거, 구처럼 생긴 거, 이게 뭐냐면 로마 문자인데요. 로우 아니면 뭐 로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밀도를 나타내는데 많이 쓰이는 문자예요. 그리고 이 옆에 조그맣게 M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그 매스 할 때 그 질량을 나타내는, 물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물질 밀도로 나타낸 거죠. 물질 밀도. 그러니까 요건 이제 보통 물질 플러스 암흑 물질 포함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저기 암흑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요거 합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밀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우주의 밀도를 요 밑에 요 C는 크리티컬 할 때, 그 임계 할 때 C. 자,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기 수능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데 그 수능 준비할 친구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요렇게 나누면 여러분 뭐 요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죠. 자, 요렇게 요거 플러스 로 C분의 로
람다. 이게 람다 대문자거든요. 암흑 에너지란 뜻인데.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요렇게, 오메가 M. 그 다음에 요거는, 암흑 에너지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거죠. 오메가 람다. 요렇게 나눌 수도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분리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 그냥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러분이 요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요 정도.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다시 써볼게요. 요 값은 지금, 요 값이 다시 써보면, 우주의 밀도를요, 뭐로 나눌까?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임계 밀도로. 자, 그러면은 저 밀도 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분자가 분모보다 값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자, 닫힌 우주라는 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자,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임계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열린 우주가 된다는 거고요. 자, 요 값이 1이란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요 분자와 분모 값이 같은 거죠. 자,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은 평탄 우주를 나타낸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그냥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그게 뭐 1보다 크냐, 작냐, 뭐 요런 식으로만 표현한 거니까, 여러분 뭐 이게 뭐 이상한 문자 나왔다고 멘탈 나갈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 해석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추가로. 자, 문제 조건에서 이 로 람다가 0이라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요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생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밀도가 0이라는 건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우주가 당연히 원래대로 감속 팽창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0이 아니고 살아있는데, 이 암흑 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큰 경우가 있죠. 요 값이 더 큰 경우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세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때 이거는 암흑 에너지 때문에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보여주면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주의 3가지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아까 요 오메가 M이랑 람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오메가 M 값이 뭐였죠? 자, 요 오메가 M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국말로 써볼까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물질의 밀도를, 그죠? 우주의 물질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었고요. 그죠?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주에 있는 무슨 밀도?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그죠? 요거를 뭐로 나눈 값?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요거 2개 더한 게 결국에는 더한 게 우주 밀도잖아요. 그죠? 우주 밀도였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게 0.3, 0.7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2개 더해갖고 1 나온다는 거는, 이게 이제 우주 밀도가 아니고 우주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죠. 그렇죠? 우주 밀도 임계 밀도로 나눈 값. 자, 요게 1이란 얘기는 뭡니까? 요거 2개 더했을 때 1 나온다는 얘기는, 요게 1이란 거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은, 이거는 지금 평탄 우주를 나타내는 거나 그 뜻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것만 있죠. 자, 요건 0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요 값이 0.3이라는 얘기는 임계 밀도에 비해서 우주의 밀도가 더 작다는 얘기죠. 지금 30%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열린 우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2개 더해갖고 지금 1이니까, 그죠? 2개 더해서 1이니까, 이것도 역시 평탄 우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수능에서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결국에는 이 오메가 M이랑 오메가 람다가 2개가 더해갖고 값이 1이 나온다. 그럼 평탄우주. 1보다 작게 나온다. 그럼 무슨 뜻? 아까도 말했잖아요. 요거 2개 더한 값이 1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 1보다 크면 닫힌 우주, 1이면 평탄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2개 더했는데 1이니까 이거 평탄 우주고, 요거 2개 더했는데 1보다 작잖아요. 0.3이니까. 그러니까 열린 우주인 거고, 요거 2개 더해서 1이니까 우리가 평탄 우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지금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요 값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요 경우에는 무슨 팽창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속 팽창하는 우주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암흑에너지 밀도가 지금 저기 물질 밀도보다 더 크죠. 0.7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때는 가속 팽창하는 거구나. 가속 팽창.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A 모형은 평탄 우주인데 가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고, B 모형은 그냥 열린 우주고, C 모형은 평탄 우주인데 감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를 선생님이 좀 했는데 결국에 수능 시험에서는 여러분 요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문제 조건으로 다 주어주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냥 심화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그 보여줬던 표인데 밑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암흑에너지 영향 무시했을 경우에 요거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닫힌 우주는 닫힌 우주고 열린 우주고 평탄 우주고 나발이고 전부 다 감속 팽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닫힌 우주는 결국엔 수축, 열린이랑 평탄은 영원히 팽창이에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면 현재 관측 결과에 의하면 평탄 우주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팽창을 해야 되는데 감속 팽창을 해야 되는데 관측 결과 초신성 1A 형의 관측 결과에 의하면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속 팽창. 자, 그거는 뭐 때문이다? 암흑에너지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에서는요, 그 우주의 밀도와 상관없이 그 암흑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이게 이 1, 2, 3, 4 이거 4개 중에서 무슨 우주계 요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3개랑 요거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별개로.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과학의 관측 기술에 의하면 우리의 우주는요, 지금 우주는 평탄 우주인데도 불구하고 가속 팽창 우주, 요거 2개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탄 우주인데 감속 팽창해야 되는데 왜 가속 팽창하는 거예요? 대체 왜? 뭐 때문에 그렇다? 암흑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말했듯이 우주의 그 구성 물질이 암흑 에너지가 한 68% 되고요. 암흑 물질이, 암물이라고 할게요. 암물이 2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물, 보통 물질들이 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요거의 비율이 조금씩 달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Y축을 밀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암흑물질과 보통 물질, 자, 요거 합해서 물질이라고 하죠. 자, 물질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물질 밀도. 자, 당연히 감소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갑자기 생겨나거나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물질들, 여러분 빅뱅 우주론에서 왜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물질의 밀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물질의 밀도도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을 테지만 이렇게 낮아졌고, 암흑에너지 밀도는 보통 물질의 밀도보다 높은 상태로 이렇게 낮아졌을 거예요. 이거 그냥 구분 안 하고 쓰면 아무튼 암흑물질 플러스 보통 물질 합해서 물질 밀도는 점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했을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암흑에너지 밀도는요, 이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우주의 역사에서 계속 일정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 밀도는 계속 감소를 했는데 암흑 에너지 밀도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했을 거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뭐가 다르냐면 요때가 현재라고 해볼게요. 현재는 지금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더 크죠. 암흑에너지 밀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우주가 아주 작았을 때 있죠. 우주가 지금 이렇게 아주 작았을 경우에는 지금 물질끼리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굉장히 센 상태였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요때 과거에 보면은
물질 밀도가 오히려 암흑 에너지 밀도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자, 중력이 셌단 얘기죠. 그래서 요때는 암흑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 팽창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한데, 이거 뭐 정신없으니까 다시 그려볼까요? 다시 그려보면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한데 저기 물질 밀도가 계속 감소하니까 예전에는 이 물질 밀도가 세서 감속 팽창을 했는데 이제 현재는 암흑 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더 크게 되면서 가속 팽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A는 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의 요 비율을 나타낸 거고, 현재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암흑 에너지 찾아볼게요. 암흑 에너지. 자, 지금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뭐 정확히는 68%긴 한데 73%라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A 시기에는 1%밖에 안 됐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 시기에는 지금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에서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래프 보고서 감속 팽창인지 가속 팽창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점점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죠? 이 크기라고 했을 때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커지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것도 크기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커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은 저 속도 느려지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은 속도 빨라지는 거다. 저 미분적분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석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뭐 그래프 따랗게 그려볼까요? 이거 돈, Y축 돈으로 하고, 이거 시간으로 해볼 때, 야, 여러분, A, B, 뭐가 좋습니까? 당연히 A가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가속이에요. 가속. 돈이 확 생겨나는 거고, B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죠? 위로 올라가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많아지는 정도가,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꾸부정할 때는, 감속 팽창.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질 때는 가속 팽창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래프 보고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양한 우주 모형을 한 그래프에 나타낸 건데요.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말했듯이 그 초반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속 팽창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기술에 의해서 관찰한 가장 맞아 떨어지는 우주고요. 이 텅 빈 우주라는 거는 그냥 우주에 뭐 아무런 별, 은하 이런 거 하나도 없을 때를 얘기한 건데, 그 경우에는 뭐 저기 우주 팽창 속도가 계속 일정했겠죠. 뭐 가속, 감속 이런 거 없이.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 자, 이 열린 우주랑 평평한 우주, 열린 우주랑 평탄 우주, 점점 가면 갈수록 우주 팽창 속도가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꾸부정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자, 단지 요거 다른 점은 이 평탄 우주는 어떤 그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 사이의 기준이 되는 그 임계 밀도 값을 가질 때를 평평한 우주라고 한 것 뿐이지, 영원히 팽창하는 건 똑같다고 했고요. 닫힌 우주는, 자,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 똑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영원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Y축이 저기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다시 빽해서 다시 점점 작아져갖고 결국에는 하나의 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고 저기 무슨 우주인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속 팽창 우주고요. 꾸부정하게 돼 있으면 열린 우주 또는 평탄 우주 둘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다시 작아지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으면 닫힌 우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요 가속 팽창 우주 A, 열린 우주 B, 평탄 우주 C, 닫힌 우주 T. 여러분 요거는 지금 암흑 에너지 영향 무시했을 때 얘기죠. 자, 요때 그러니까 현재 우주 팽창 속도는 뭐가 제일 빨라요? 현재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현재 우주 팽창 속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현재는 지금 여기 접선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현재는
우주 팽창 속도가 똑같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A는 가속 팽창하는 거예요, 감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위로 이렇게 쫙 돼 있으니까 가속 팽창이라는 거예요. 가속 팽창 우주. 자, 그다음 B는 자,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는 있는데 구부정하게 되고 있으니까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 우주라는 거. 그리고 현재의 그 팽창 속도는 뭐 가속이든 감속이든 똑같은 거지, 시간에 따라 점점 빨라지냐 느려지냐 그걸로 따져야 된다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말 마지막. 자,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뭐 지금까지 뭐 저기 급팽창 우주론, 그리고 뭐 가속팽창 우주론, 뭐 이런 것들을 빅뱅 우주론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스토리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 우주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학자들이 그 모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율, 급팽창, 가속팽창 이런 걸 설정한 우주 모형인데요. 뭐 이게 지금 완벽하게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도 언제든지 수정이 될 거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 표준 우주 모형으로 계산해 본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 나옵니다. 138억 년이 나와요. 자, 표준 우주 모형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과학의 모든 진도가 끝났네요. 그 진도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포인트 짚기 하나는 해야 되겠죠? 자, 평탄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이거 멈추는 거 아니고 영원히 팽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주의 밀도가 물질 밀도랑 암흑 에너지 밀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물질 밀도는 크게 두 가지고 있죠. 보통 물질 밀도랑 저기 암흑 물질 밀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암흑 에너지 밀도는, 물질 밀도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어떤 영향이 더 크냐에 따라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고 가속 팽창을 하는지가 정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주에는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과 신비로운 천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과학자들은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참 이게 우주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이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뭐 저기 대륙이동설부터 시작했죠. 뭐 대륙이동설, 뭐 화석도 배우고요, 뭐 방사성 원소부터 해서 저기 뭐 대기도 배우고,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해양학 배운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런 거 배우고, 마지막에 가서 조금 여러분이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 신기하고 좀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 이 우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고 이제 끝내게 되었어요.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고, 여러분 선생님은 뭐 얼마나 선생님 설명을 자세히 잘 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이게 도움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뭐 지금 뭐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겠죠? 뭐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또 선생님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는 파이팅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하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꼭 있기를 간절히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